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초화학과 역학에 대해서 배우려고 해요. 소방에서도 우리 소방학 개론에서도 이 친구를 꼭 써요. 그래서 중요하다. 자, 기출 경향 보면 2018년도 두 문제, 19년도 하나, 21, 22 한 문제씩 나왔죠.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걸 맞춰야 된다. 그거죠. 자, 기초화학이에요. 기초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주기율표를 잠깐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외울 필요 없다. 소방에서는 자 1부터 18까지 이런 쭉 족이라는 게 나와요. 1족부터 18족.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이런 주기라고 나와요. 이거 주기. 이런 1주기, 2주기, 이렇게 1주기, 2주기, 3주기 이렇게 쭉 나가죠. 요런 툴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3족부터 이놈들은 절대 나오지 않고요. 나오는 건 요 놈들이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가생이 있는 놈. 그래서 소방에서는 우리 소화약제 있잖아. 소화를 하려면 소화약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 분말이 있어요. 분말. 당연히 할론. 그 다음에 할로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불활성 기체 있어요. 당연히 분말은 어디에 사용되냐? 여기 1쪽에 있어요. 나트륨과 칼륨. 그래서 1종 탄산수소 나트륨 1종이죠. 탄산수소 칼륨 2종이에요. 그래서 이놈들이 쓰인다는 거예요. 당연히 소화 효과는 얘가 좋아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왜냐? 이 전기 음성도 때문에 그래요. 전기 음성도. 전기 음성도는 이 주기율표에 보시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끌어잡아당기는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더 세다. 어쨌든 간에 여기는 끌어잡아당기는 힘이 거꾸로 내려가잖아요. 다른 원자를 잘 안 잡아당긴다는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력이 더 세다. 그러는 거예요. 3종도 있고 제일 인산 암모늄이죠. 이제 4종 있잖아요. 그 다음에 칼륨과 요소가 있잖아요. 얘가 더 되니까 얘가 소화력이 가장 우수하다는 거예요. 1종이. 아시겠죠?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외우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할론과 할로겐이 있어요. 둘 다 요거 17쪽이 할로겐족이에요. 그래서 FCl, BrI 이 친구가 할로겐 그 소화약제예요. 처음에 우리 할론 많이 배우잖아요. 할론은 이 Br을 기준으로 해서 축으로 만든 소화약제인데 여기에 소화력은 좋지만 단점이 있는 거예요. 뭐냐? ODP, GWP 해가지고 지구온난화 지수 오존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GWP 지구 온난화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잘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대신 이 친구를 쓰게 돼 있어요. 얘가 바로 할로겐 원소예요. 할로겐 소화약제예요. 할로겐 소화약제. 그래서 이 친구보다 얘를 쓴다. 그래서 이 구조식을 보면 CHF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소화약제예요. 그렇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당연히 얘와 얘 사이에 보면 이 친구가 음성도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소화력은 좀 떨어져요. 근데 조금 안정적이다. 지구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불활성 기체 있죠. 불활성 기체는 얘예요. 얘가 무슨 족이냐? 불활성 가스족이에요. 가스족. 그런 이름이에요. 이런 족.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건 헬레아질 얘가 들어가죠. 그래서 네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자, 1족은 알칼리 금속이에요. 그리고 2족은 알칼리 토금속이에요. 토금속.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 위험물에서 1류부터 뭐 6류 나오다 보면 어디에서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얘를 말하는구나 라는 걸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 옥텟 규칙 하나 가져갈게요. 여기 보면 다 원자들이 번호가 있잖아요. 번호가 있죠. 그 번호가 이런 껍데기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어떤 식으로 2, 8, 8, 8 계속 나가요. 8로 이런 식으로 껍데기가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자, 보면 이게 1번이 수소예요. 리튬, 나트륨, 얘는 칼륨이거든요.
이 껍데기가 처음에는 두 개를 이루고 그 다음에 8개를 이뤄야지 안정된다는 뜻이에요. 먼저 설명부터 볼게요. 원자의 최외곽 전자. 최외곽이라는 건 이 마지막 전자예요. 최외곽 전자. 존재하는 원자 수가 8개일 때 가장 안정하다는 학설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마지막 껍질이 8개를 되려는 경향을 우리 옥대 규칙이라고 한다. 자, 보시면 예를 설명드릴게요. 수소, 이걸 껍데기 이제 이렇게인데 이렇게 이걸 해서 삭제할게요. 껍데기가 하나죠. 이건 어쩔 수 없죠. 리튬은 껍데기가 2개예요. 자, 보면 2개,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자가 2개. 그래서 얘는 안정적인데 얘가 이제 불안정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트륨도 11이에요. 그러면 2개, 기본적으로 2개가 먼저 세팅이 돼요. 그다음에 8개 채웠죠. 2, 8, 나머지 하나예요. 체육전자에 하나죠. 그 다음에 칼륨도 얘는 4개. 하나, 둘, 셋, 넷. 여기 4개예요. 그래서 2, 8, 8, 1로 돼 있어요. 합치면 19가 나오거든요. 결국 이 하나잖아요. 얘는 불안한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얘를 버리거나 아니면 7개를 가져오면 얘는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버리는 게 더 안정적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플러스 1가라 그래요. 근데 반대로 여기 이 친구는 플로린이에요. 플로린인데 9잖아요. 9 원자 번호가. 그래서 플로린은 하나, 둘, 이게 2개가 항상 먼저 차지고 그 다음에 7개가 있어요. 얘는 1개가 부족해요. 이게 안정화되려면 1개가 플러스가 하나 더 오든가 아니면 마이너스가 이 전자가 7개를 날아가든가 선택해야 되는 거. 당연히 1개 가져오는 게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얘랑. 그러면 얘는 하나 버린 걸 얘 가져오니까 안정되고 얘는 버리니까 안정되고 그런 걸 옥대 규칙이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옥대 규칙으로 인해서 우리는 저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H2O가 나오는 건 알고 있잖아요. 왜 나오냐? 얘는 수소는 플러스 1가예요. 산소는 마이너스 2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을 해주면 이렇게 곱해주면 H2O가 나오는 거예요. H2O. 그렇게 해서 이런 규칙이 있다. 이게 옥대 규칙이라는 용어예요. 또 다른 거 SO2 할까요? 황과 O. 얘는 플러스 4가예요. 얘는 마이너스 2가라 그랬죠. 이거를 이렇게 절대값을 해주면 대각선으로 곱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S2O4잖아요. 이거를 간단한 정수비를 하면 SO2 이런 화학식이 나온다. 그래서 원자는 항상 이러한 전자 배치를 가지려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자식은 서로 결합하는 것은 이러한 전자 배치를 통해서 결국 자기 자신을 안정화하려고 그런 성질 때문에 이런 옥대 규칙이라는 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물질의 상. 우리 고체, 액체, 기체 아시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유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물질이 고체, 액체, 기체가 있는데 액체랑 기체를 우리 유체라 해요. 흐른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소방에서는 이런 유체라는 말을 우리 기사나 그런 데서 많이 써요.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액체랑 기체는 유체다. 네, 물질의 종류 갈게요. 여기서도 좀 알아둘 게 있어요. 자, 물질을 순물질, 혼합물 이렇게 나뉘거든요. 순물질은 호돈소, 화합물. 우리 원소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 질소, 철 뭐 이런 거 하나로 돼 있잖아요. 화합물은 CO2, 황산, 구리 이렇게 H2O 이렇게 따로따로 화합물이 돼 있죠. 그 다음에 혼합물은 용액이 있다는 거죠. 2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균일하게 섞여 있는 모든 물질의 조성이 같은 혼합물 해가지고 공기, 설탕물, 소금물, 합금 이런 게 있다. 근데 불균일 혼합물. 자, 불균일 혼합물 2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얘는 불규칙, 불균일, 얘는 균일. 다른 조성이 다른 혼합물, 흙탕물, 우유, 화강암, 혈액, 염기가 있다. 자, 여기 화합물 보면 2종류가 있거든요. 자, 유기, 무기, 화합물. 차이점이 뭐냐? 탄소가
있냐 없냐 그거 차이가 탄소 화합물이냐 아니냐 그런 뜻이거든요. 자 보면 자 CH3 3Al 자 이거는 트리메틸 알루미늄 이건 삼류 위험물이에요. 그 다음에 CH3COOH 얘는 사류 위험물이에요. 지금 탄소가 있다고 지금 그걸 예시를 보여주니까 외울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TNT 오류거든요. C6H2 CH3 NO2 3 여기 탄소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오류예요. 자 그 다음에 무기화물은 어떤 게 있냐. 자 KClO3 염소산 칼륨 이건 인류예요. 자 그 다음에 P4S3 3황화린이에요. 3황화린 이게 이류예요. 자 그 다음에 NaH 수소와 나트륨 이게 삼류예요. 삼류. 자 그 다음에 HClO4 예 과염소산 육류예요. 육류.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 우리 위험물에서는 인류는 뭐 인류 위험물은 무기화합물이다, 그 다음에 뭐 사류 위험물은 유기화합물, 이런 거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한꺼번에 가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자 유기 무기가 있다 위험물에서 보면 3, 4, 5, 그 다음에 1, 2, 3, 6 요로 이 친구들만 외우면 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는 그래서 삼류 일부, 삼류 일부. 얘는 그래서 자기, 반응성 및 금수성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물질의 성질 여기서 하나 가져갈 게 있어요. 물리냐, 화학적, 이게 정확히 가져가셔야 돼요. 자, 물리는 어떤 물질의 화학적 조성이 변화가 없다. 화학적 조성. 그 다음에 물질의 상이나 형태만 변한다. 즉, 우리 물을 얼리거나 얼음으로 되거나 수증기로 되거나 결국 물이잖아요. H2O. 결국 상이나 형태만 변했다. 그다음에 색깔, 녹는 점, 끓는 점, 밀도, 용해도, 이런 게 다 물리적인 특성이다 이거죠. 화학적인 성질은 어떤 물질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새로운 물질이 변하는 것. 자, 우리 메탄 했잖아요. CH4 플러스 O2는 CO2와 물이 생기잖아요. 완전 새로운 물질로 변했잖아요. 이 화학적 변화 무조건 개념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원자 나와요. 원자는 물질이는 최소 입자, 이런 거만 알고 있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원자가 있어요. 이게 원자인데 그 안에 이런 핵이 있어요. 핵이 뭘로 돼 있냐, 이런 양성자랑 중성자랑 돼 있다. 그 안에 전자들이, 마이너스 전자들이 떠다닌다. 그럼 되시겠죠? 동위원소. 동위원소는 원자 번호는 같으나 질량수가 다른, 서로 다른 거를 동위원소라 한다. 즉 예를 들어서 수소가 하나 이런 게 있고 수소가 두 개인, 수소가 원자 번호가 하나인데 질량이 두 개, 수소가 하나인데 질량이 세 개, 이건 삼수소항이라 해요. 아시겠죠? 이런 것도 있다. 이걸 동위원소라 한다. 전자수는 같은데 화학적인 성질은 같으나 물리적인 성질이 다른다. 그렇단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자가 합쳐지면 우리 이제 분자가 이걸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자는 서로 된 원자들의 집합이다. 호돈소 우리 아까 좀 전에 배웠잖아요. 수소, 산소, 질소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거 일원자, 분자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화합물, 우리 아까 유기화합물, 무기화합물 배웠죠. 그 화합물은 두 개 이상의 다른 원소를 가진 것. 자, 그림으로 보면 호돈소는 이렇게 수소, 산소 같이 가죠. 그 다음에 화합물은 뭐 염화수소, 물, 메탄올, 이산화탄소 이렇게 돼 있다. 자, 이온, 중성인 원자나 원자단이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자를 띈 것을 이온이라 그러죠. 그래서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이 있고, 라디칼, 그래서 뭐 NH3 이렇게 묶여진 거예요. OH 마이너스 뭐 이렇게 묶여진 걸 라디칼이라 한다. 자, 화학결합. 화학결합, 화합물에 원자를 붙여서 두는 인력으로 화학결합이라. 그래서 이온결합, 공결합이 있다. 이온은 소금처럼 Na 플러스 Cl이 반대 전하가 서로 정정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결합한다. 공결합은 수소 분자처럼 두 원자가 한 쌍, 그 이상의 전자쌍을 공유함으로써 형성 결합한다. 이온 있고 공유가 있다.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원자량이 있어요. 원자량, 시험에서 이런 원자 번호가 있고 원자량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용되는 건 원자량이라 이거죠. 우리가 외울 거는 많이 나온 게 이거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탄소, 수질소 12, 14, 산소 16, 그다음에 나트륨은 23, 황 32, 플로린 19, 뭐 35.5, 80, 40. 근데 대부분 주어진다. 그래서 원자량을 주어진다. 그거예요. 이거 소방에서 많이 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을 알면 이제 분자량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메탄올의 분자량을 쓰시오. 메탄올의 분자식을 알아야 되겠죠. 그 CH3OH잖아요. 그래서 얘는 탄소가 12, 수소는 1이잖아요. 그래서 4개죠. 4 곱하기 1 플러스 산소는 16이죠. 32가 나온다. 그래서 분자량이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몰이에요, 몰. 자, 아보가드로라는 이런 분이 수와 몰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몰이란 단위를 6.23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단위의 집단이다. 먼저 이거부터 가져가세요. 이 수는 아보가드로의 이름을 따서 아보가드로의 수라고 한다. 물질의 이름을 집단의 수를 나타내면서 몰은 원자든 분자든 이온이든 원자 단위든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즉 원자, 분자, 이온 각 1몰 속에는 원자, 분자, 이온이 각각 아보가드로의 수만큼 들어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원자, 이렇게 그리지 말고 네모칸을 칠게요. 똑같은 규격이에요. 원자, 분자, 그다음에 뭐 이온, 뭐 원자단, 뭐 이렇게 있대요. 요 네 개 각각에 똑같이 하나하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들어가 있다는 게요, 개수가. 그 다음에 또 하나로 22.4 리터의 부피도 이렇게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2개 똑같이.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이걸 발견했으니까 이렇게 알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 따라오세요. 기체의 몰 부피는 동일한 온도, 압력에서 동일한 기체 부피는 동일한 분자수를 갖는다. 동일한 이런 분자수를 똑같이 갖는데요. 6.02 곱하기 23승. 어떨 때? 자, 0도씨 1기압일 때 차지하는 비율이 22.4리터를 차지한대요. 똑같이 여기 20.4리터. 물질의 종류와 상관없이 그 속에는 6.23 곱하기 10의 23개의 분자가 들어있다. 아시겠죠? 이게 1몰이라는 거예요. 1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시험에서는. 개수비, 몰수비가 부피는 다 같은데 질량비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문제도 이렇게 나올 게 이제 풀어드릴게요. 자, 어쨌든 간에 이 메탄이 연소 방정식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개수라는 게 뭐냐? 이 안에 숫자예요, 숫자. 숫자가 여기 1, 2, 1, 2예요. 이게 개수예요. 개수비가 1대 2, 1, 2예요. 맞죠? 몰수비도 같다는 거예요. 그럼 분자비나 똑같은 거예요. 1, 2, 이 분자잖아요. 분자. 1, 2, 1, 2. 부피는 어떻게 돼요? 22.4를 했죠. 1몰에 22.4리터. 20.4. 얘는 두 개니까 44.8 맞죠? 곱하기 22.4 하니까 얘는 하나니까 맞죠? 두 개니까 20.4 44.8 맞죠? 그래서 부피도 똑같다. 1, 2, 1, 2.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자량은 다른 거예요. 각각의 분자량 보면 얘는 16이거든요. 12 더하기 4. 얘는 32 곱하기 2 해가지고 64. 얘는 44, 36이거든요. 결국 분자비도 이게 다른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얘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포인트. 이걸 설명하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보가드로의 개수는 뭐냐? 이게 똑같은 거예요. 1이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고 얘는 2잖아요. 그러면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죠.
결국 얘를 1몰이라는 거예요. 1몰. 이런 거 어떻게 다 써요. 그러니까 1몰. 아, 얘는 1몰이 있다. 몰은 계수비랑 같고 부피비랑 같다. 비율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화학식과 화학 방정식이 있어요. 이 화학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실험식, 분자식, 시성식, 구조식으로 갈 수 있다. 자, 실험식은 뭐냐? 각 성분의 원자수의 비율을 가진 간단한 정수비를 만드는 거예요. 자, 보면 여기 분자식이 있어요. 뭐 CH2O, C2H4O2. 다 간단하게 하면 C2CH2O가 나오는 게 이걸 실험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분자식은 여기에다가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실험식이 CH가 나왔잖아요, 그냥. 근데 원래는 벤젠은 78이거든요. 그래서 6배 넣으면 C6H6가 된다. 원래는 이건데. 간단한 정수리라면 실험식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시성식 분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이 작용기를 표현하며 그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식으로 유기화합물의 화학식으로 주로 많이 사용한다. 대부분 이걸 많이 사용하는 거죠. 자, 보면 에탄올의 분자식은 C2H6O예요. 근데 시성식 우리가 알기 쉽게, 아, 얘는 에틸기랑 히드록식이랑 같이 합쳐진 구조구나. 그걸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구조식 보면 이런 구조식으로 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아세트산이에요. 이렇게 보면 실험식으로도 얘를 알 수가 없어요. 분자식으로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시성식으로는 CH3랑 COH랑 합쳤다. CH3랑 COH랑 이렇게 합쳤다. 해가지고 구조식을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죠. 화학 방정식. 결국 우리가 시험에서 나오는 게 뭐냐? 이런 계수 앞에 계수를 맞추는 거예요. 자, 여기 프로판이에요. 어떻게 계수를 맞추냐? 이 프로판은 무조건 탄소와 수소로 된 거는 산소가 만나면 CO2와 물과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얘만 결과만 알고 있으면 모든 이런 연소 방정식은 다 풀 수 있어요. 자, 뭐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보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C3, H8이잖아요. 이건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산소와 결합을 해서 여기 1이, 그래서 CO2와 물이 나온다. 이렇게 딱 써놔요. 그래서 무조건 할 게 뭐냐? 이렇게 혼자 된 호던소 그냥 나중에 푼다는 거예요. 개수를 맞추는 거예요. 아, 얘는 탄소가 한 개, 얘 1이 생략된 거죠. 탄소가 3개죠. 얘는 딱 이렇게 줄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3이네. 그럼 탄소가 3개? 그럼 산소만 보면 되는 거예요. 산소는 6개죠. 그다음에 수소는 8개죠. 얘는 2개죠. 그럼 4네요. 4. 4, 2, 8 맞죠? 그럼 이거 곱하면 산소는 4개네요. 그럼 또 합치면 산소는 10개네요. 이게 10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2개가 있으니까 5로 해주면 끝난다. 이렇게 하면 연소 방정식 모든 걸 다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반응열. 우리가 화학 반응을 하려면 어떨 때 열이 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즉 생성열,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이런 열이 발생한다. 분해열, HCl이 분해하면 열이 흡수되네요. 얘는 마이너스죠. 연소열, 여기 메탄과 산소가 만나면 이산화탄소 분해하면서 열이 발생하죠. 빛과 열을 발생한다. 이걸 우린 연소라 그러죠. 융해열, 어떤 일몰을 녹일 때 나온대요. 황산이 물에 녹이면 열이 발생한다. 중화열, 어떤 산과 염기가 일몰을 중화할 때 발생하는 열량이다. 이게 산과 염기가 만나면 이렇게 된다. 이렇습니다. 뭐 종류는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여기 반응 속도가 있어요. 반응 속도는 뭐냐? 어떤 단식의 어떤 반응물이 생성물로 이렇게 가는데 그런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와 관련이 있냐? 충돌과 활성화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충돌이란 뭐냐? 원자, 이온, 분자 등 이 사이에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얘랑 쾅 부딪혀가지고 새로운 물질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
종의 농도가 크면 그 안에 충돌 횟수가 또 커진다는 거 아니에요. 밀집도가 커지니까요. 결국 이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주인자는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일어나는 충돌 횟수이다 이거죠. 반응 일으키는데 최소한 에너지를 우린 활성화 에너지라 한다. 자, 우리가 초 있잖아요. 우리 초무는 탄소와 수소로 돼 있어요. 제가 탄소와 수소는 산소와 만나면 무조건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고 빛과 열을 내는 그런 거라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탄소 수소가 반응을 해야지 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활성화 에너지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활성화 에너지가 여기서 처음에 이게 그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는 탄소와 수소와 그다음에 산소가 결합해서 계속 에너지를 주잖아요. 라이터 같은 걸로. 그다음에 어느 순간 여기서 반응을 하게 된다고요. 결국 자세히 말씀드리면 탄소 라디칼, 수소 라디칼, 이렇게 산소 라디칼. 여기서는 라디칼이라는 말이 써요. 얘가 이렇게 해서 팡팡 어떻게 정충돌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정면으로 충돌하면 이렇게 빛과 열을 내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이렇게 반응이 일으키는 에너지를 최소한의 에너지라 한다. 활성화 에너지.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같은 개념이에요. 반응물과 생성물 이렇게 해서 일로 넘어가는데 그 전이 상태가 이런 에너지가 있어야지 가야 된다. 두 반응 A, B 얘가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충돌하면 활성화물이라고 하는 전이 중간체를 생성한다. 즉 반응물에서 이 생성물을 항상 이제 높은 에너지를 가진 중간 상태를 가져 순간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전이 상태를 가진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 한다. 근데 A2와 B2 간에 충돌할 때 에너지를 갖지 못하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건 요인이죠. 이 반응물의 성질은 반응 속도는 어떤 혼합물의 화학적과 물리적 상태에 의존한다 이거죠. 관련이 있다 이거죠. 두 놈한테. 그래서 반응물의 농도는 곱에 비례한다. 각 물질의 농도의 곱에 비례한다. 온도는 아레니우스 반응 속도에 따라 10도씩 올라가면 반응 속도는 2배 증가한다. 촉매는 정촉매와 부촉매가 있다. 그래서 정촉매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한다. 부촉매는 그 반대다. 자, 여기 화학 반응식과 이론 공연비 있죠. 먼저 완전 연소 상태의 화학 반응식 볼게요. 우리가 탄화수소계는 탄소와 수소라 된다 그랬죠. 거기서 산소를 만나면 무조건 CO2와 물이 생긴다. 이거 무조건 알고 가셔야 돼요. 계속 반복할게요. 결국 이 메탄이 완전 연소하면 1몰의 탄소, 2몰의 산소, 1몰의 이산화탄소 이렇게 쭉쭉 써 있죠. 결국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산소를 지금 여기서 구분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왜냐? 이 산소는 순수 산소라는 거예요. 순수 산소. 얘는 실질적으로는 공기잖아요. 공기는 공기 중에 이 산소가 21%, 질소 79%, 78%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그 연소론에 다 설명해 놨어요. 그걸 보시고 참고하는 거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얘를 말하는 건지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론 공연비. 말 그대로 이론적으로 공기와 연료의 비를 알아내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공기 중에 이제 요거와 관련된 거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공기 중에 이 메탄에 완전 연소하는데 이산화탄소 물 항상 나온다 그랬죠. 결국 이 메탄의 분자량은 16이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1몰. 계수비는 몰수비라 그랬잖아요. 부피비. 똑같죠? 그래서 1몰이 16g이다. 그거예요. 근데 16g이 이 2몰의 산소가 결합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2몰의 산소와 7.52의 질소가 이렇게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는 32g, 질소는 28g 분자량이에요. 결국 계산하면 2몰 공기에 해서 결국 274g의 이런 공기
양이 있다 이거죠. 결국 뭐냐? 이런 공염비가 뭐냐? 연료의 양, 연료가 뭐냐? 이거만 알고 계시면 되니까. 연료는 우리가 메탄이잖아요. 메탄. 이게 연료죠. 공기죠. 이거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연료 1몰이에요. 1몰. 단위, 질량당, 완전에서 필요한 공기의 양. 그래서 이런 공염비라는 거 가지고 얘는 16g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 다음에 어디 갔어? 275. 요즘 나왔잖아요. 275로 그냥 했을 때 요런 B가 나온다. 17.2가 나온다. 뭐 그런 개념이에요. 결국 연료의 양을 알고 공기는 이런 질소랑 다 합친 걸 공기라 한다. 순수 산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 환기 상태 당량 비교하다. 자, 이게 이런 거 이게 딱 나왔다. 그럼 무조건 그림을 그리세요. 헷갈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딱 자, 여기 성장기. 여기가 플래시오버. 여긴 최성기. 여기 쇠퇴기. 딱 끝내면 끝나요. 자, 보면 자, 연료 과잉이에요. 자, 보면 이런 공염비보다 뭐 하여튼 연료량이 많고 공기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연료량이 상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하다. 플래시오버를 기점으로 해서 순식간에 화염이 휩싸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공기가 0이라고 0. 그러면 가열물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불완전 연소가 나오고 쭉쭉 그렇게 되죠. 근데 그 반대 이쪽은 성장기 때는 공기는 충분하다 이거예요. 근데 가열물은 뭐 적을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좀 확대해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료 과잉이라면 연료량이 많고 공기가 적다. 그럼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연료 과잉 상태. 그래서 화재역학에서는 환기 부족 상태. 환기는 공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연료 부족 상태. 공기의 양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연료가 없어. 여기를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왜냐면 연료가 여기 없으면 공기가 많고 중간에 성장기로 안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기 과잉이다. 공기가 너무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거를 당량비로 우리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당량비 설명드릴게요. 당량비는 당실이. 자, 아까는 여기 보시면 공기와 연료의 비. 공기가 무조건 분자, 그 다음에 분모 하나 이런 식이에요. 똑같아요. 얘도 분자, 분모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 연료량, 공기량, 연료량, 공기량. 제가 이걸 풀어서 써야 돼요. 왜냐면 제가 헷갈렸거든요. 요거를 설명이 필요할 때 요거를 풀어 쓸게요. 실제 연료량이 됐죠. 실제 연료량, 그 다음에 실제 공기량, 그 다음에 이론 연료량, 그 다음에 이론 공기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조건은 항상 연료량은 일정하다. 연료량은 일정하다. 이게 지우는 거예요.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자, 분모 하면 실제 공기량분의 이론 공기량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실제 연공비, 이론 공용비잖아요. 당시일인데 여기 이 바뀌었잖아요. 저 이게 처음 헷갈렸어 이제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당량비가 1보다 크다 그런 얘기는 뭐 연료과잉 뭐 이런 공기 이렇게 있잖아요. 결론 이게 뭐냐? 자, 이론 공기량 원래 이론로는 5가 들어와야 되는데 4밖에 안 들어왔네. 그럼 공기량이 적네. 그래서 공기 부족. 그럼 환기지병 화재라고 하는 환기지병 화재. 불완전 연소 되겠네. 공기가 부족하니까. 연료가 과잉이네. 다 이런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무조건 여기 분자를 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 문제가 풀려요. 자, 그 다음에 이론 공연비 상태. 양쪽 하나. 5가 들어와야 되는데 5가 들어와야 되네. 잘 들어왔어. 완전 연소. 일 때 1보다 작다. 얘가 1보다 작아요. 그러면
5가 들어야 되는데 6이 들어왔네. 야, 오면 됐는데 왜 6까지 들어왔어? 많이 들어왔네. 공기가 많네. 그래서 완전 연소된다. 다 그런 개념입니다. 다 이게 연료광, 이게 여기에 다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천천히 이해하시면 돼요. 자, 유기화합물, 쭉 저희가 유기랑 무기 나눴잖아요, 첫 시간에. 그러다 보면 탄소를 추출한다. 결국 탄소가 있냐 없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탄화수소 화합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포화, 불포화, 뭐 방향조 이렇게 나누고 있다. 대부분 유기화합물은 일반적으로 가연물이다. 그리고 무기물에 비해서 녹는 점은 낮고 물에 녹기 어렵다. 근데 알코올, 에테르, 유기용매에 녹기 쉬운 성질이 있다. 자, 보면 탄화수소 화합물은 포화탄화수소는 단일결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불포화는 다중, 즉 2중, 3중으로 되어 있다. 이따 제가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방향적 탄화수소는 벤젠, 그리고 고리 모양이 있다. 그래서 뭐 포화, 불포화, 방향조 그냥 이렇게 보세요.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뭐 사슬, 고리, 알칸, 시클로알칸, 알켄, 알킨, 아렌 뭐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즉 보면 포화는 단일 결합이라는 거예요. 명칭은 칸, 캔, 킨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자 볼게요. 자, 유기화합물 탄소로 돼 있죠. 그래서 탄화수 화합물 탄소와 수소로 돼 있다. 포화, 불포화, 방향조. 그래서 사슬, 고리, 사슬, 고리 뭐 이렇게 돼 있다. 사슬은 이런 모양이다. 고리는 이렇다. 그래서 알칸,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우리 다 공부한 적 있죠? 이게 알칸족, 아 얘는 포화의 사슬에 알칸에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구조식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다. 탄소를 기점으로 해서 수소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포화 탄소 해가지고 얘는 캔은 요 2중 구조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알킨은 3중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에텐은 C2H2, 그래서 CN, EN, HEN. 그다음에 알킨은 C2H2 3중 고리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조식이 다르죠. 이런 성질이 있다. 근데 방향족은 RN이라고 해가지고 벤젠은 이렇게 돼 있다. 공통점은 탄소와 수소로 돼서 수산소를 만나면 이산화탄소가 물이 돼서 빛과 열을 낸다. 우리 이걸 연소라 그러죠. 이거 연소 방식 때 사용했던 건데 제가 잠깐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켄 탄화수 해가지고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펜탄, 헤탄, 뭐 헵탄, 옥탄, 노단, 데칸 뭐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결국 탄소 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자식은 뭐 이렇게 쭉 되는데 결론은 CnHen이면 되는 거예요. 요 수식에 적용하면 요거 분자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메탄, 그 다음에 여기 탄소가 또 붙었다, 에탄, 또 탄소가 붙었다, 이렇게 계속 물려나가는 거예요. 이런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출제 경향 문제 풀어볼게요. 자, 21년도에 1기압 20도씨에서 메탄, 뭐, 2세제곱미터가 완전 연소하는데 필요한 산소. 결국 딱 이거 알면 완전 연소 방식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부피잖아요. 부피. 하나 알아야 될 건 개수부, 불부. 개수비는 몰수랑 같다. 부피비랑. 이걸 무조건 가져가는 거예요. 자, 메탄, CH4. 뭐 외우면 외우지만 모르면 그냥 이렇게 그냥 O2는 CO2와 물이 생긴다. 자, 얘는 무조건 나중에 한다. 호단소는, 탄소는 한 개지. 그럼 하나네. 그럼 수소는, 그럼 여기 산소를 바로 체크해요. 2개. 수소는 두 개네. 여기 4개고 2를 곱하면 되겠네. 그럼 산소는 2네. 그럼 산소는 총 합쳐서 4개네. 이 2개가 있네. 그럼 2네요. 그래서 결국 메탄이 2개, 2몰이래잖아요. 부피비는 몰수비랑 같으니까 2면 곱하기 2배를 해주는 거죠. 그럼 4가 되는 거죠. 자, 20도씨에서 1기압 프로판이네요. 프로판. 완전하는데 필요한 1기압의 산소의 부피는 뭐냐? 똑같은 거예요. 이건 바로 우리는 완전 연소 방식 해놓은 거예요. 어렵지 않다. H8이잖아요. 플러스 네모 O2는 네모 CO2 플러스 네모 H2O가 나온다.
자, 무조건 얘는 나중에 한다. 탄소 3개네. 3을 붙이면 산소는 6개네. 수소 8개, 2개죠? 그럼 4를 하면 되겠네. 그럼 산소는 4개네. 더하면 10개네요. 그럼 얘는 5가 되겠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어떻게 해? 프로판 1이잖아요. 1. 1일 때 얘는 산소는 5네요. 간단히 풀죠. 자, 그러면 프로판 2몰이래요. 이제는 산소 10몰을 반응하는데 이산화탄소는 몇 몰이냐? 자, 볼게요. 이것도 똑같이 다시 쓸게요. 그냥 C3H8 반복하는 게 좋아요. O2는 네모 CO2 플러스 H2O 똑같이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바로 해석 볼까요? 2몰이잖아요. 2를 넣었어요. 그러면 탄소가 2, 3, 6이잖아요. 6을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산소는 12개네요. 그러면 수소는 16개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8개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2, 8, 16. 그럼 산소는 8개가 되겠네요. 합치면 20개네요. 그러면 얘는 10이네요. 맞네요. 바로 이산화탄소는 6이 나온 게 맞네요. 끝났죠? 자, 이상 감사합니다.